예, 안녕하십니까. 김민이고요. 합격의 법학원에서 생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고요. 그다음에 그 jhjgroup.com이라고 들어가시면은 제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생물 관련 질문이나 아니면 자연과학 공부 관련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모니터에다 이렇게 비추고 하는데 여기 모니터가 없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냥 자료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변시 저가 네 과목에 대해서 기출문제들을 한 11년 정도를 풀어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데이터 분석을 해서 통계 처리를 하고 자료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고, 처음 앞부분은 제 백그라운드 부분을 보시면은 일단 그 민법하고 산재의 경우는 10년간 과락률 데이터가 있는데 과락이 30%를 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자과는 현재 10개년 중에 한 5년 정도가 과락률이 30%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하고 17년은 60%, 42%로 과락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자과가 민법이나 산재보다 중요할 수가 없는데 지금 1차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자과는 민법이나 산재보다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목표 점수를 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고, 특히 지금처럼 8월이면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과의 특성이 어떤지 빠르게 파악하시고 전략을 잘 세우시고 구체적인 점수 전략, 그다음에 풀이 시간 전략 이런 것까지 다 세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15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네 과목에 대해서 11년치 기출문제 분석을 했는데 네 가지 팩터를 고려를 했습니다. 난이도, 문제풀이 시간, 그리고 NT라고 일반적으로 뭐 브루이타나 짱돌 문제라고 하죠.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좀 DF 문제라고 디피컬트한 문제. 그러니까 실제 실전에서 문제풀이 시간이 3분 이상이고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갖는 문제들을 쭉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서머리가 되어 있는데 물리의 경우는 풀이 시간이 한 16분, 화학은 20분, 생물은 10분, 지학은 7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실 때 풀이 시간이고요. 실제로 이 정도 달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자연과학은 문제 풀이 시간의 압박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난이도는 그 여러 과목이 동시에 어렵게 나온 해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한 해에 여러 과목이 동시에 어려운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NT 문제들은 보시면은 생물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다른 세 과목은 그 전형적이지 않은 문제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생물은 한 35% 정도가 전형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지엽적인 문제나 좀 약간 지엽적인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리화학의 경우 DF 문제,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높고 문제풀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물리화학에 많은데 물리보다는 화학에 좀 더 많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는 그 실제 문제 하나하나당 데이터들이고요. 그다음에 NT 쪽을 보시면 생물은 역시 NT가 많고 그러니까 생물의 경우는 난이도를 높일 때 그 좀 지엽적인 문제들을 많이 내서 고득점을 방지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학의 경우는 특이하게 그 NT 문제가 딱 3번 나왔는데 2017년에 연달아서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학을 공부해서 이걸 풀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문제가 3개가 나왔는데요.
연달아서 나온 걸로 봐서 그냥 고의적으로 고득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풀이 시간이고 아까 보신 것하고 유사하고요. 생물하고 지학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데 물리가 좀 많이 걸리고 화학이 좀 극심하죠. 풀이 시간 압박이 크고 화학 경우에 19년도에 35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전공자도 35분에 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도 높고 풀이 시간도 길었고요. 그래서 네 과목 풀이 시간이 다 길었던 해가 있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그 연도별로 그렇게 겹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풀이 시간이 긴 물리하고 화학만 비교해봤는데 서로 좀 비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난이도 분석을 했는데 난이도의 경우는 일단 단순 난이도를 상중하를 평가를 했는데 문제점이 풀이 시간이 길어지면 실제 난이도가 증가하죠. 그래서 그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보정을 좀 했고요. 그래서 웨이팅 팩터를 써가지고 물리의 경우에 풀이하는데 한 20분 걸린다고 했을 때 물리를 푸는데 그 해 40분이 걸렸다. 그러면 난이도가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웨이팅 팩터가 200%가 되는 것으로 해서 다시 보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아까 보신 그 자과 과락률 그래프인데 10년간 평균 과락률은 33%였고 그다음에 기억하실 점은 그 응시생의 자과 전체 평균이 45점이었습니다. 이거를 아까 난이도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일단 물리부터 보시면은 이제 가장 어려웠던 해를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다음 노란색, 그다음 진한 회색, 그다음 연한 회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패턴들하고 그 자과 과락률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제 처음에 생각은 물리나 화학이 과락률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다른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보시면 생물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걸 보실 수 있거든요. 2012년하고 2017년이 생물이 어려웠고 과락률도 높고 그다음에 14년, 15년도 그렇고요. 그래서 생물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지학이 그다음 미치고 그다음 물리, 화학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해석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자면 그 응시생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응시생 대부분은 지학에서 점수를 좀 많이 얻는 것 같고요. 지학은 보시면은 실제 문제들을 보시면은 난이도도 낮고 난이도 변동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지학에서 점수를 많이 따시고 그다음 생물에서 점수를 얻으시고 물리학에서는 득점을 별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물이 어려울 때 좀 과락률이 높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시생분들이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그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패턴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같은 길을 간다는 건. 그래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봤고요. 일단 지학은 9개나 10개를 무조건 맞으셔야 됩니다. 자과에서는 가장 좀 안정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생물은 보시면 아까 NT라고 말씀드렸던 문제는 10문제 중에 한 3.5문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형적인 문제는 한 6.5문제. 그중에서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걸 빼면 6.3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생물은 한 6개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NT 문제는 사실 수험생들이 생물을 한 달 정도 공부하면 많이 공부하시는 건데 비전공자이시면 그 정도 공부하셔서 맞출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생물을 좀 고득점을 하겠다보다는 현실적인 적절한 시점까지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물리하고 화학의 경우는 그 난이도 하의 문제만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난이도 하 문제가 한 12문제 되거든요.
그러면 지학에서 9문제, 생물에서 6문제, 물리화학에서 12문제 맞히시면 27개, 그러니까 67.5점이죠. 굉장히 훌륭한 점수입니다. 그 정도 안 맞추셔도 되고 한 60점만 넘으셔도 법학을 잘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화학에서는 12개 또는 10개, 안 되면 한 8개까지 맞추시면 되고요. 8개, 9개, 10개 정도 목표로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주의하실 거는 물리를 화학보다 한 2개 정도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과목을 10개를 맞추시겠다. 그러면 물리 6개, 화학 4개 정도 생각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죠. 그 뒤쪽에 생물을 공부하실 때, 28페이지네요. 생물을 공부하실 때 그 영역별로 다르게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 시간을 굉장히 낭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로 기출문제 현황하고 그다음에 특성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 안 보이시죠? 카테고리로 표시되는데 카테고리 3부터 7 정도가 가장 중요한, 생물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카테고리 11, 12, 13 쪽을 보시면 진화, 분류, 생태 쪽인데 굉장히 쉽습니다. 고등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정도로, 비전공자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근데 이 부분이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1년에 한 3문제 정도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짧게 공부하셔도 3문제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카테고리 3부터 7까지는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전공자한테도 어려운 부분인데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 굉장히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부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게 반복 학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카테고리 1하고 2는 그러니까 생물학의 기초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시면 뒤쪽을 이해하실 수도 없고, 그다음에 지문을 이해 못해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기초적인 부분을 꼼꼼히 공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뒤쪽에 카테고리 8번, 9번 쪽은 사실 여기서 확실한 득점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 선까지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물학은 좀 특이한 게 시사성 문제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설명을 달아놨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무료 특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사성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으니까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앞쪽 부분들은 아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강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올해 기본 강의가 거의 끝났고, 그다음에 저는 기출문제를, 생물의 경우는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10년치 기출에 대한 해설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공지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무료 특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초적인 공부를 하시고 기출문제 특강을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하셔서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